안녕하세요. 부산 도산 전문 변호사이자 파산 관제인으로 활동 중인 심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비 채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빌린 지 10년, 20년이 지나서 기억조차 가물가물한데 갑자기 내 통장에 압류되거나 집으로 독촉장이 오는 그러한 죽지 않는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좀비 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무려 113만 명의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대상이 아니라면 또 어떠한 플랜 B를 짜야 하는지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드뱅크라는 개념부터 명확히 짚고 가야 하는데요.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사들여서 처리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출범시킨 세도약 기금이 바로 이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왜 내 채무를 사오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0년 넘게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계신 채무자분들은 사실상 금융 시스템 구조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밖으로 밀려나신 분들입니다. 신용 불량 상태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세금 체납까지 발생되어 방치되는 것보다 국가가 채권을 헐값에 사서 정리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는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금융사로부터 여러분들의 채무를 사오면 이제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캠코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채무 소각과 조정이라는 강력한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 텐데요.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연체기간 7년 이상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조정과 연체의 차이입니다. 만약 연체 도중에 조금이라도 갚아보겠다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신청했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단 몇 달이라도 변제금을 납입했다면 법적으로는 연체 중이 아니라 채무 조정 중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순수 연체 채권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가 바로 이번 새 도약기금 신청 자격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채무 규모가 월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순수 원금 5천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연체가 7년 이상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은 2천만 원인데 이자만 4천만 원이 불어 총액 6천만 원이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자가 많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자와 연체료는 계산해서 뺍니다. 오로지 처음 빌린 원금만 5천만 원 이하라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입니다. 과거에는 배드뱅크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제1금융권 그리고 은행 채무만 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도약기금은 다릅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카드사 그리고 주요 대부업체들까지 광범위하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즉 배드뱅크는 대부업체든 시중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카드사든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부실 채권을 직접 매수해옵니다. 그 말은 즉 대부업체의 손에서 여러분들의 채권을 국가기관으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채권이 있다면 일단 확인부터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입니다. 만약 연체기간이 7년까지는 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을 운영하시다가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구제제도입니다. 최근 정부가 지원 대상을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사실상 현재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께서 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원금 감면율이 무려 90%에 달하고 상환기간도 최장 20년으로 늘어났죠. 다만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조회해서 대상임을 통지해주지만 새출발기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홈페이지를 꾸준히 확인해 보거나 적극적으로 전문가에게 문의를 구하는 것이 채무 조정에 빠르게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각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께서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 원금이 5천만 원이 넘어간다. 연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내가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이런 협약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정부의 일괄적인 구제를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탕감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세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에게 원금의 80%를 감면해준다면 개인회생은 여러분들의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서 원금의 최대 95%까지도 탕감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세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연체 상태만 무려 7년이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후에도 약 10년 동안 채무를 나눠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은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통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면 남은 빚은 이렇게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변제 기간을 최소 한도로 줄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이 훨씬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에 따라서 강제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도약기금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동의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의 강제적인 명령 또는 결정입니다. 대부업체가 아무리 반대하고 사채권자가 길을 쓴다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채무가 감면이 됩니다. 또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통해서 모든 독촉과 압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점이 개인회생의 가장 절대적인 유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이고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비채무라고 한다면 세도약기금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대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새출발 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요. 만약에 위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 제도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개인회생 파산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시우 부산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